드디어 시작된 수능 완성입니다. 네. 호다닥 끝내고 우리 파이널 하러 가야죠. 그리고 파이널쯤이 되면 이제 고산병이 심각해지고 말년병도 심각해지고 선생님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욕을 쓰게 될 겁니다. 자, 힘내주시고요. 1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자, 보기의 기억부터 디귿에서 일어난 의문 변동에 대해서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제, 의문의 변동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했던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의문 변동은 틀릴 이유가 없는 쪽에 가까울 거야. 당연히 맞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하자고요? 보기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문제의 선택지를 보면서 내가 뭐까지는 정리해야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지. 물론 요즘 문제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에 문제를 보는데 교태, 탈락, 추격, 첨가 정도만 구분하면 되는 문제라면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 밖의 일은 과감하게 건너뛰어주시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것이. 자, 해볼게요.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선택지를 먼저 보면 그래서 교체 대상이 된 의문 몇 번 일어났다, 뭐가 나타났다, 개수가 달라졌다, 같아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역시 예상대로 총체적 확인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자, 꼼꼼하게 분석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흑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발음까지 다 써줬죠. 우리는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단계를 나누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나눠질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요, 자음분 단순하고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비음화 맞습니다. 자음분 단순하는 당연히 탈락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비음화는 교체니까 0. 자꾸 시작하는 거야.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다 요구했으니까. 자, 두 번째 니은으로 볼까요? 니은은 들일이군요. 너무 많이 봤던 니은이라 지긋지긋하죠. 녀석은 들니 되고 그 다음에 들릴이 될 거야, 그지? 이 녀석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니은 첨가가 벌어지고요. 여기서는 유마가 벌어질 겁니다. 니은 첨가에서는 당연히 첨가니까 플러스 1. 유마는 교체니까 0. 바로 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끌는이 나왔네요. 끌는 순서대로 끊어서 가볼까? 끌는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끌은 뭐지? 끌는이 되죠. 네. 자,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자음분 단수다. 그래서 여기는 유음어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탈락이니까 마이너스 1, 교체니까 0 잡고 선택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풀었는데 문제의 답이 1번이었다? 그럼 시간 낭비냐? 절대 아니라고 했었지. 이거는 틀리지 않기 위한 함정 회피 기술이라고 우리가 설명했었어. 자, 가봅시다. 1번부터. 니은에 첨가된 의문은 디귿의 교체 대상이 된 의문과 동일하구나.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상식으로 치고 들어가지 마. 뭐냐면 얘들아, 우리 첨가될 수 있는 의문은 뭐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어? 니은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예전에 풀었던 기출 문제 중에서 들릴 기억나? 그래서 이응이 처음에 여기서 똑같이 들릴이 나왔어. 리을이 첨가됐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그치? 니은 첨가야. 그러니까 첨가인데 똑같을 리가 없어 이러면서 너무 대놓고 1번 무시하고 찍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선택지 이런 말 나와 있잖아. 첨가된 의문은 니은이 맞아. 그런데 교체의 대상이 된 의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 이런 게 바로 낯선 지점이야. 이 낯선 지점을 효과적으로 잘 밟아주는 게 중요하지. 디귿에서 교체의 대상이 된 녀석은 뭘 말하는 거지? 니은이죠.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거든. 그치? 교체는 욕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교체의 대상이 된 건 리을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교체의 결과가 리을 뿐이죠. 그러면 첨가된 의문은 니은도 맞고 디귿에서 교체의 대상이 된 의문도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기억부터 디귿 모두 의문 변동은 두 번씩 딱 보이죠? 고민할 거 없습니다. 3번, 세 개 모두 리을로 인한 의문 교체. 자, 리을로 인한 의문 교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마를 떠올릴 수 있겠고 유마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들 수 있는데 기억에는 유마가 있다 없다? 없다. 리을로 인한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녀석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구나 잡으시면 되겠네요. 4번, 세 개 모두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는 의문 변동. 얘들아, 의문의 개수가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면 교체 말고 교체를 제외한 탈락, 첨가, 추격을 말하는 거겠지? 탈락 있고 첨가 있고 탈락이 있었죠? 그러므로 4번은 오케이. 마지막 5번, 이 단어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좋은 위치를 유지한 채 좋은 방법을 바꾸는 현상, X라고 표현할게요. 이걸 바로 우리는 동화, 정확하게 자음동화죠. 자음동화라는 현상으로 부른다라고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의 표현이죠.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죠. 자음체계표가 버렸으면 뽕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 녀석들은 좋은 위치는 그대로 유지된 채 좋은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는 유지한 채 좋은 방법을 바꾼다 라고 설명하는 거 자주공인을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이번에 체계 문제죠. 체계 문제인데 요즘 음은 체계 문제치고 체계만 덜렁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죠? 참고로 얘들아, 요 얘기도 실은 음은 체계 얘기야, 그치? 음은 체계 문제를 음은 변동이랑 엮어서 문제 낼 때 자주 쓰는 녀석이잖아. 자, 봐보세요. 첫 번째, 운이라고 하는 걸 설명했어. 봄과 밤 두 녀석은 음은 하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뜻이 변별돼. 오케이, 이거 무슨 얘기다? 작년 기출문제네? 기출문제 기억나? 최소 대립상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 모래랑 뭐 그런 건 예문 찾아서 푸는 문제 풀어봤잖아, 그지? 그 문제예요. 여기서는 봄과 밤을 예로 들었죠. 봄 대 밤은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오발음과 아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다른 거야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오와 아의 대립을 통해 모음이 변별의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쭉 되는데 다만 요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표기는 같지만 소리가 다르다. 소리가 다르다? 소리가 다르다? 도움? 도움이라고 말하면 안 되구나. 이음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고가와 vs 고가. 참고로 그러면 이 문제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거 발음으로 따지는 거야? 사이소리 현상이랑 연결되는 거네, 그치? 앞에 있는 고가는 여러분들 거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높은 상태. 오케이? 그런데 아니야, 잠깐만. 고가도로에서 고가가 가격이 높은 거지. 고가는 가격이 높은 상태를 말하고 고가는 고가도로처럼 높은 곳에 위치한 이런 뜻을 지니는 거잖아, 그렇지? 참고로 얘랑 비슷한 인문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봐왔을 거야. 차이 알겠어? 앞에는 물질이고 뒤에는 물질이야. 우리가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물질의 뭐 상태 뭐 이런 거 할 때는 물질이라고 말하네. 오케이? 그런데 앞에 있는 물질은 뭘 말하는 거지? 해녀들이 하는데, 참고로 이 녀석이 물질인 이유는 물에서 하는 행위, 즉 고유어가 섞여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야. 그렇지?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예문을 보면서 그 대립되는 쌍을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예문을 차분히 살펴보면 돼요. 바늘 구멍으로 하늘 보기. 자, 바늘과 하늘은 변별되는 쌍, 즉 최소 대립쌍이 맞나요? 비읍과 히읗의 대립만 존재하고 있지? 그러면 자음의 대립쌍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1번 오케이. 2번 낙과 노, 이 녀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발음과 오발음의 대립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 상태죠? 최소 대립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북과 불. 이 녀석은 뭐가 달랐어? 받침, 동성이 달랐죠? 기억하고 리을의 대립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참고로 이 1, 2, 3번은 의도가 묶여있는 게 보이시죠? 초성, 중성, 종성의 대립쌍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 4번 봅시다. 우리의 추리. 절대 아니겠다는 거 확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vs 추리야. 그러면 이 녀석이 대립쌍이 되려면 이 이응과 치읓이 대립쌍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이 이응은 무슨 이응이야? 음가가 없는 이응이잖아. 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니까? 발음되지 않는 녀석일 뿐이야. 우리가 실제로 이 녀석을 발음하는 건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치? 음가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는 대립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5번. 잠자리와 발음으로 따져. 잠자리와 잠자리. 잠자리는 날아다니는 고추 잠자리를 말하는 거겠고요. 잠자리는 잠을 자는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관형격의 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된소리가 포함될 것이야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대립쌍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한번 쪼로록 풀어봤습니다. 별거 없었고요. 어렵지 않게 풀리길 바랍니다. 그쵸? 자, 그러면 뒤쪽으로 또 후루룩 넘겨서 이번에는 위험 연속 2번 세트로 넘어가 봅시다. 2번 세트. 이거는 세트,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세트 1번. 세트 2번. 선생님 자꾸 지겹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만큼 지겨워서 좋겠어, 진짜로. 너 계속 나온다. 그치? 계속 나오고 있고 완벽하게 정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규칙, 불규칙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손 들어봐. 다행이네. 선생님, 저 아직 불규칙 활용의 예문을 다 모릅니다.
원리를 다 모릅니다. 오케이? 지금 이건 선생님 수업으로만 2번째 쳐주는 거야. 그지? 이번에 한번 3번째 설명하는 거야. 외워야 돼. 이게 안 외워져 있으면 자꾸 발목이 잡혀. 이게 볼 때는 맞아 그럴 수밖에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할 때마다 틀린다니까.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러면서 고르다, 치르다, 푸르다 이 3가지의 차이점을 바로 설명할 수 없으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라고 했었잖아. 바로 설명돼 머릿속에서. 고르다는 무슨 현상이야? 르 불규칙. 치르다는 러 의탈락 규칙 활용이지. 풀이라는 게 뭐냐? 잘못 써놨네. 푸르다 이건 뭐예요? 이게 러블 규칙이잖아. 지금 이게 팡팡팡 안 튀어나왔으면 빠꾸 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정리 다시 하자. 규칙 활용이라는 녀석과 불규칙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규칙은 항상 그런 거고 불규칙은 항상 그렇지 않아서 불규칙인 거잖아. 규칙의 2가지 왜 그런 거 있었죠?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과 의가 탈락하는 현상 2가지. 빠르게 가자. 리을 탈락하는 예문들을 우리가 살다, 사내를 얘기했었지. 근데 이런 식으로 리을 어감 받침에 리을이 있고 뒤쪽에 니은, 비읍, 시옷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리을이 날아가 버리는 건 항상 벌어지는 일이야. 오케이? 2번째 의탈락. 쓰어가 써가 되는 거죠. 경우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겠지. 쓰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어 같은 어미가 붙으면 그 의는 다 날아가. 됐죠? 오케이? 항상 그런 거야. 그런데 불규칙 활용은 다시 또 3가지로 나눠야겠지. 어감이 바뀌는 거, 어미가 바뀌는 거, 어감과 어미가 싸그리 바뀌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야. 히읗 탈락이요. 그렇잖아, 그치? 선생님이 어떻게 배우는 거라고 했었냐면 색깔 히읗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파랗다, 하얗다, 노랗다, 까맣다 전부 다 하나가 좋다고요. 오케이? 자, 이걸 제외하고 어감과 어휘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어감이 바뀌는 어감 불규칙.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디귿 불규칙부터 해볼까? 제가 히읗 탈락을 또 써놨나? 나 오늘 이렇게 자꾸 이상한 글씨 쓰고 해야지. 자, 디귿 불규칙 무슨 예문이 있지? 듣다, 들어. 오케이? 듣다의 디귿 받침이 어 같은 어미랑 연결될 때는 들어로, 리을로 바뀌어버리지. 그럼 디귿 받침이 같으면 항상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2번째 시옷 불규칙 해볼까? 시옷 불규칙은 무슨 현상이죠? 역시 긋다가 그어가 되는 현상 같은 것들 말한다고 했었지. 그물, 그어, 시옷 받침이 날아갑니다. 근데 시옷 받침이 붙는다고 항상 날아가는 건 아니라니까. 옷을 벗어라고 하는 거는 더어라고 안 하나 벗어라고 하잖아. 튀어 살아남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이라는 거야. 3번째 비읍 불규칙 배웠었지. 이거 쉽지? 비읍이 뭐로 바뀌어? 오, 우로 바뀌지. 도와. 오케이? 근데 좁다를 아랑 붙인 게 연결하면 조와라고 안 하죠. 조바라고 하지. 됐죠? 르 불규칙이 있습니다. 방금 봤었죠? 흐르다 플러스 어 하면 흘러가 되죠. 잘 규명해. 흐르 플러스 어를 했더니 흘러가 됐다라는 거는 먼저 리을이 생성되어야 돼. 맞지? 그리고 의가 날아가 주는데 그래야 흘러가 되잖아. 이때 의가 날아가는 건 규칙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했었잖아. 중요한 건 어간에 리을이 생성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리을 불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의가 연결될 때 사용되는 녀석. 그리고 마지막 푸다 우 불규칙 하나밖에 없는 녀석이 있다고 했었죠? 푸다 퍼 얘만 그래. 자, 5개 외워져 있길 바랍니다. 어미는 또 뭐가 있더라? 여 불규칙이 너무 대표적이죠? 이 녀석은 선생님 외우는 방법이 하다 용도는 다 그렇다. 공부하다, 빨래하다, 청소하다 전부 다 하다에다가 공부하다. 참고로 이거 어간이야. 형태서 쓰는 게 아니라 어간은 공부하잖아. 하다에다가 아를 붙이면 공부하가 아니라 공부하여로 바뀌고 하여의 준말이 해고. 그래서 공부해. 공부해라가 공부하아라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불규칙. 또 러불규칙이 있죠? 러불규칙은 아까 봤던 대로 푸르 플러스 어를 했더니 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 푸르러, 뭐 이르러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 오불규칙이 있죠. 참고로 이거는 달다 플러스 명령어감이 알아. 이리다오. 달 알아라고 말하지 않고 이리다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 3가지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전체적인 시스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너무 당연하게 문제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왜 암기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그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선생님 꼭 이런 것도 다 요즘 수능이 무슨 수능인데 무조건 암기가 필요할까요? 근데 이 정도는 선생님은 암기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주잖아. 예쁘게 준다고. 근데 얘들아 육모평을 생각해봐. 이번 육모평에 문장 짜임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지? 오케이? 뭐 기억을 서술러로 하는 막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잖아. 거기에 보기가 어땠는지 잘 생각해봐. 엉망진창 아니었어? 문장이 예쁘게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에 익숙하다고. 근데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제 슬슬 익숙해져야 된다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활용들이 사용될 거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기억부터 미음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보면 되겠지. 자,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은 물에 떠있는 기본형은 뜨다 플러스 어가 떠가 됐어요. 이거 무슨 현상이죠? 규칙 활용이죠. 의탈락되는. 맞죠? 1번 선택지. 떠는 어민 어 앞에 어간의 끝에 의가 탈락한 것으로 규칙 활용에 나간다. 맞잖아? 쉽게 가자. 두 번째, 오늘의 이르러 고백하건데 니은 이르다 플러스 어가 이르러가 됐네요. 어가 러가 되었어요. 무슨 현상이죠? 러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현상입니다. 맞죠? 오케이? 그런데 요게 힘든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건 선생님도 인정. 우러러는 기본형이 뭐야? 우러다야? 우러러다도 아니고요. 우러르다야. 오케이? 우러르다 플러스 어를 했더니 우러러가 된 거야. 자, 잘 따져.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의가 날아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러러가 된 거지. 그럼 이건 무슨 현상이에요? 규칙 활용, 의가 탈락하는 규칙 활용입니다. 되셨죠? 선택지 읽어볼게요. 니은의 이르러, 우러러는 모두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답이겠구나 라는 느낌 빠보시죠? 어간 끝에 르 뒤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거. 뭔 소리야? 이건 종합적으로 잘못됐잖아. 그치? 자, 기본적인 룰만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답을 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디귿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주인분이 따라준 차는 맛이 달라 라고 썼죠. 따라. 기본적인 뭐죠? 기본적인 뭐? 따르다. 물을 따르다. 플러스 R을 했더니 따라가 됐어요. 무슨 의미 벌린 거죠? 의가 날아갔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은 규칙 활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맛이 달라야. 기본형은 뭐죠? 다르다. 플러스 R을 했더니 달라가 됐어. 자, 앞에 리을 생성되고 의가 날아간 거 보이시죠? 리을 생성, 지워버렸네? 리을 생성 후 의 날아갔다. 무슨 현상? 르 불규칙 현상. 어감 불규칙이 적죠? 두 개가 세트로 있었네요. 확인해보자고. 디귿을 따라는 의가 탈락한 규칙이지만 달라는 르가 어미 아 앞에서 리을로 바뀐 것으로 불규칙 활용해 나가는구나. 맞잖아? 되셨죠? 3번도 오케이. 4번 리을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노랗게. 노랗게야. 뜯어. 이 녀석은 이렇게 해야지. 기본형은 뭐다? 노랗다. 오케이? 여기다가 개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노랗게가 된 거야.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규칙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바뀔 일이 없는 거죠. 불규칙은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 오케이? 뒤에 있는 녀석을 보세요. 길에 떨어진 은행이 B. 노래. 이거는 노랗다. 플러스 R가 노래가 된 거죠. 되십니까? 히읗 날아가고요. R은 애로 바뀌고요. 둘 다 바뀌었죠. 오케이? 한쪽을 규칙이랑 세트로 묶어서는 문제로구나. 확인해 주실 거예요. 자, 4번. 리을의 노래는 노랗게와 달리 히읗도 단락하고 어미도 변하는 사례, 즉 히읗 불규칙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자, 마지막 미음 보고 마무리합시다. 동생이 이르는 말을 듣고 이르는은 뭐야? 기본형이 뭐예요? 이르다 플러스 느는 이르느냐. 근데 이거는 규칙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원래 당연한 거야.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 원래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그런데 뒤쪽에 동생이 일러야. 이르다 플러스 어가 일러가 됐죠. 따져보세요. 리을 달라붙어야 되고요. 의가 날아가야 됩니다.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무슨 현상? 르 불규칙이 일어났죠. 됐죠? 일러는 이르는과 달리 어에 어가 붙어서 끝에 르가 리을로 바뀌었구나. 어가 바뀌는 불규칙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들었지만 또 확인했어요. 무려 지금 우리 수능 특강 문제 보면서 그리고 수능 와서 넘어와서도 벌써 3번째 보는 거야. 익숙했으면 좋겠고 당연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는 거의 뭐 날로 먹는 문제 아니에요? 조사 문제죠. 덕조사 문제. 자, 조사에서는 앞말이 부사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녀석이에요. 자, 에서 앞말이 부사음. 그럼 다른 말로
부사격 조사라는 거지. 자, 여기서 몇 가지 지식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 오케이? 수업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는 좀 챙겨가면 좋지. 얘들아, 그 중세국어에도 중세국어랑 이거 시켜보자. 중세국어에도 에서가 있지. 에셔라는 말이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중세국어의 처소부사격 조사는 원래 에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형태 관계. 이거밖에 없었지? 오케이? 양성이면 에, 음성이면 에. 근데 앞말을 2년 이해로 사용했었지. 요게 조사에 하나밖에 없었던 녀석이야. 그런데 여기에 보조사 셔가 달라붙어서 에셔가 나온 거야. 보조사가 달라붙은 거라고. 근데 이 두 개가 붙어서 현대국어에서 에서가 돼버렸지. 하나로 굳어진 형태로 완전히 조사가 돼버렸지. 오케이? 참고로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 중세국어에 의문 보조사 기억나? 누가 인칭 대명사였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으니까 구가 붙었단 말이야. 고나 구를 붙이니까 의문 보조사는 고나 구였어. 근데 이 녀석도 현대국어에서는 누구가 하나의 단어로 붙어져 버렸잖아. 오케이?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지? 그냥 에서가 나온 김에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아시겠죠? 에서는 중세국어에서는 에 플러스 서였다.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에서다. 그렇지?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아무튼 뭐 처소부사격 조사인 에서가 있어. 당연히 알고 있지. 이 녀석은 첫 번째 처소일 때, 두 번째 출발점일 때, 세 번째 출처일 때, 네 번째 근거일 때 사용하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사격 조사의 쓰임 4종 준비를 했어.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 케이스도 있다. 우리 이거 배워서 알잖아. 에서가 주격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 학교에서 일정을 발표하다처럼. 자, 잘 따져야 돼. 서술어 보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랑 문법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문장 성분을 따지던 뭐 문법적 관계를 따지던 항상 서술어부터 살펴라 보는 게 핵심이었잖아. 그치? 서술어는 발표하다야. 그럼 발표한 게 누구지? 학교지. 거기가 붙은 에서는 뭐가 되는 거다? 주격조사인 에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쓰잖아. 그쵸? 그런 에서의 경우도 알아두시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즉 주격조사에서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선택지를 하나하나 읽어도 풀리지 당연히. 됐어? 근데 선생님이랑 어떻게 풀까? 이 특징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뭐부터 볼 거야? 서술어를 찾을 거야. 그래서 그 서술어랑 호응하는 주어만 보고 빨리 찾겠지. 문장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자, 1번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땡. 얘 출발할 예정이다 우리가 땡. 선물이다 이것이 땡. 전해왔다 내가. 잠깐만, 이게 내가 전해온 거야? 아니죠. 학교에서 소식을 전해온 거지. 됐지? 답 4번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그냥 답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문법의 개념과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유리하다는 거야. 이 녀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 우리 그래서 뭐 띄어쓰기 문제를 풀 때도 앞을 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치? 또 본용어 보조용어를 가를 때 설을 집어넣어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 그런 룰들은 전부 다 기본기가 잘 쳐져 있으면, 받쳐져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준다 라는 거 생각해 달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이걸 두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눈으로만 확인하자고. 1번은 참고로 무슨 부사격 조사야? 만난 장소를 말해주는 거니까 처소 부사격이지. 2번은요 시청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출발 지점을 말해주는 출발점. 세 번째는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드리는 거니까 근거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서는 주격조사. 참고로 5번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 이건 출처에 해당하는 예문이겠거든요. 위에는 예문들이 하나씩 다 예쁘게 쓰인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문제가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속지는 마. 보기에서는 지금 보기에서 4개 준 다음에 주격조사 하나까지 해서 선택지도 예쁘게 1, 2, 3, 4, 5로 다 나왔잖아. 근데 꼭 이렇지는 않은 선택지도 있는 거 알고 있지? 여러분들 헷갈릴 때부터 어떻게 돼? 위에서 3개 정도 나와. 근데 하나가 아리까리해. 근데 그 아리까리한 게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랑 비슷해.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였죠. 여기 안 나오는 예문을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우리가 실전에서 푸는 문제들은 보통 그런 식일 거야. 이거는 너무 예쁜 문제예요. 모범생이 만든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자, 다음 유형 연습 3번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유형 연습 3번. 잠깐만 좀 지우고 갈까? 좀만 지우고 갈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갑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고요. 합성어를 탐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연습 3번째부터 1번 합성어의 탐구인 것 같은데 더워. 근데 이거 있잖아 하나만 좀 오랜만에 기출 얘기 한번 하고 가자. 지금 요 녀석은 합성어 문제야. 그럼 보기에는 100% 합성어만 나와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합성어의 설명을 잔뜩 해놓고 다음 보기에서 해당하는 유형의 합성어를 골라라 했는데 보기 중에 하나가 파생어였지. 개살구 기억나? 우리 같이 풀어봤었잖아, 그지? 그런 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딱 걸어놨다고 우리가 보는 예문도 예쁘게 다 합성어일 거라는 착각은 조심해 주시고요. 기본 원칙은 지키자. 합성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다? 어근에다가 근이 합치는 것을 말한다. 뭐가 붙으면 안 돼? 파생어가 붙으면 안 돼, 그지? 자, 가봅시다. A부터 2를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 합성어의 어떤 탐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A는 뭐냐면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앞에 돌아가신 건 뭐지? 세상을 떠나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돌아서 가신 건 설을 집어넣다는 거 이거 보면 알잖아, 그렇지? A에서 이 설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사건을 뭐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었죠? 쌤이 분리시키는 거다. 즉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의 관계일 때 이 서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이면 앞말도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뒷말도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예문으로 설명하면 그분께서 갑자기 직진을 안 하고 돌아서 간 거야. 그래야만 이 말이 성립하는 거야, 그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죽었다가 아니고요. 감 잡히십니까? 자, 이렇게 예문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봐봐. 1번 A를 보니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가 되기 때문에 단어 중간에 다른 요소가 의미 변화 없이 삽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됐죠? 돌아서 가다가는 순간 돌아가다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 하나의 단어다라는 거. 두 번째, 그는 사탕을 깨물었다. 그리고 깨물었다. 깨무는 거는 그거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깨무는 건 뭐 하는 거죠? 사탕을 빡 깨서 하고 문 거야, 그렇지? 좀 달라. 2번 B를 보니 합성어의 의미는 합성어의 어근들로 이루어진 두 가지 의미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그치? 미묘하게 다른 거 느끼시니까 깨무는 건 이를 위해서 동시에 해버리는 거고 깨서 무는 거는 동작이 끊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C. 그는 첫사랑에 실패했다. 두 번째, 첫 만남에서. 자, 동일한 말이 한 번 어쩔 때는 합성어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첫사랑이죠? first love니까. 두 번째, 구를 구성한 단어 만나다 첫 번째로.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띄어 쓰느냐 붙여 쓰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거. 보고 있습니다. 쓸 것도 없네요. 네 번째, 철수가 영희와 함께 들것을 가져왔다. 이 들것의 형태를 잘 보자. 앞에 영희와 함께 밑줄 쳐져 있죠. 자, 앞에 있는 들것은 누가 다쳤을 때 들어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응급도구를 말하는 것 같아, 그치? 철수가 영희와 함께 들것을 가지고 온 거야. 근데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봐. 철수가 영희와 함께 들것을 가져왔어. 그럼 뭐야? 영희와 함께 들것을 철수가 가져온 거지, 그치? 자, 문장 보세요. D를 보니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다른 문장의 성분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지금 자, D를 봤더니 어디 갔어? 구성 요소 다른 문장 성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현혹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 비상등을 딱 켜주시고 잠깐 멈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분이 뭘 말하는 거냐? 꾸밈을 받는 대상이 딱 요거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찝어야만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봐. 자, 따져볼게. 봐봐. 영희와 함께 들 것이야, 그치? 그럼 영희와 함께 드는 것은 가능하지? 됐나? 그런데 두 번째, 영희와 함께 들 것 이게 말이 되냐고. 다시 한번,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다른 문장 성분의 꾸밈, 영희와 함께라는 부분이야. 영희와 함께의 꾸밈을 받을 수 있냐는 거지. 없잖아. 됐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지. 뭐 길게 쓸 것도 없고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눈치로 딱 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영희와 함께라고 하는 녀석이 들을 수식하느냐, 들 것을 수식하느냐. 영희와 함께 들.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하지만 영희와 함께 들 것은 힘들다는 얘기지. 그렇게 따져보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영희와 함께 들 것을 꾸민 게 아니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 여기 꾸미는 녀석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옆에 놓여진 들것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 근데 영희와 함께 들것은 아니잖아. 그치?
마지막 5번 계단으로 올라갔다 오르내린다. 이거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시죠? 오를 올라갔다. 잠깐만 이는 설명할 게 있으니까 올라갔다. 형태에서 분석 좀 해줄까? 이 녀석은 오르 플러스 아. 근데 왜 올라간지 알지? 르블규칙이잖아 이게. 그치? 플러스 가다 플러스 아 플러스 다죠? 중요한 건 어간은 여기와 여기에 있습니다. 오르다와 가다. 어간과 어간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녀석은 뭐다? 통사적 합성어야지. 그치? 기억나시죠? 두 번째 오르내리느라. 이거는 오르다 플러스 내리다 플러스 뭐뭐 하느라. 그치? 어간과 어간 사이에 아무런 녀석이 존재하지 않고 있네요. 그럼 뭐죠?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외울 때는 비통사를 기준으로 외워라. 비통사는 두 가지를 암기하면 된다. 첫 번째, 어간 뒤에 어미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뭐가 채원을 꾸밀 때? 부사가 채원을 꾸밀 때.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되셨죠? 2번 한 번만 다시. 2번? 오케이. B를 보니까 합성어의 의미는 합성어의 어근들로 이루어진 부가. 그럼 뭐냐면 이봐봐. 합성어는 깨물다야. 이거랑 vs 합성어의 어근들로 이루어진 부잖아. 부라고 하는 건 뭐지? 단어가 두 개 이상 합쳐져 하나의 단어 구슬이라는 걸 말해. 그럼 이거는 깨, 띄고, 물다를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가 과연 같느냐는 거야. 깨물다는 사탕을 깨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그작하면서 여기 깨물어서 그냥 부셔먹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깨물다는 어떻게 하는 거지? 깨는 행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묻는 거지. 두 개의 뜻이 다르다고. 오케이? 그래서 미묘하게 다르다라고 표현한 게 그거였어. 그래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두 개를 끊어버리는 순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2번 문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연습을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좀 손은 아프겠지만 끊어봅시다. 얘들아, 무슨 문제야? 문장이 짜임이야. 그리고 문장 짜임은 선생님이 작년 수능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라고 누차 말씀드렸어. 그치? 연습 잘 돼 있어야 하고요. 자, 문장 짜임을 만나면 여러분들 뭐 찾는다? 1번 서술어를 찾아라. 2번 표지를 찾아라. 그리고 여기서 또 세부적인 몇 가지 룰들도 알려드렸었고요. 그쵸?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서술어부터 찾는 거야. 문장이 짜임을 분석할 때는 자, 이런 문제는 밑에 선택지를 봐봐. 뭐 미음과 달리 명사절이 목적어고 뭐 니은과 리을은 서술어를 기능을 하는 안개 문장이 있고 문장 짜임 분석하는 문제인데 이런 녀석들일수록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선택지를 바로 치고 들어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문제를 보다 보면 선택지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끌려가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너희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의도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흐름을 깨고 만드는 거거든. 예상하고 만드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제발 보기 분석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시라는 거야. 됐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 전체를 다 분석합시다. 전체를 다 분석합시다. 문장의 짜임과 심지어 문장 성문까지 연습하기 좋은 자료니까 지금 선생님이 잠깐 판서를 하면서 쭉 텍스트를 쓸게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항상 했던 거 알지? 뭐 해야 되는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짜임 분석해 주시고요. 성문 분석해 주세요. 자, 표지가 뭐예요? 뭐라고? 표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 명사 서술어 뒤에 음이나 기가 붙으면 그게 명사절이지. 그 음기를 표지라고 그러지. 사인. 시간 많이 먹죠? 흘러가네요. 그가 이름을 숨긴
어깨가 늙고 있어요. 옛날에 이거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한 번 쓰고 나면 상태가 안 좋아. 자, 출동할까요? 출동합시다. 자기가 하느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자, 기억부터 연습해보자. 기억에서 선생님 뭐부터 찾으라고? 제발 뻘짓하지 말고 서술부터 찾으라고 썼지. 뭐뭐 다라고 바뀔 수 있는 애를 다 찾으세요. 첫 번째, 찾아오다. 나가다. 빠르다. 아니죠? 빨리는 부사입니다. 기다리다. 되셨죠? 최소한 2개 이상이 연결된 거야. 참고로 문장 전체 이 녀석은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는 문장 전체에 서술어로 찾아라고 했었죠? 자, 하나씩 찾아갑시다. 첫 번째, 찾아오다는 표지가 뭐예요? 찾아오다에다 니은을 붙였지. 무슨 절이에요? 관형절입니다. 절은 네모로 쓸게요. 관형절. 표지 닫아줍시다. 누가 찾아온 거야? 내가 찾아왔니? 그러면 생략된 주어인 손님들이 또 어디에가 있을 테지만 일단 지금서 중요한 거 아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자. 생략된 주어가 있고 찾아오다 서술어. 이 녀석은 서술어야 됐지? 됐어? 근데 이 서술어는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관형절이니까 당연히 관형어 역할을 하겠지. 됐죠? 관형어의 서술절이잖아. 관형절의 서술절이잖아. 서술어는 거야. 그치? 계속 두 번째 서술은 나가다야. 나가다에다 뭘 붙였네? 기를 붙였어. 무슨 절이야? 명사절. 명사절에 문장 성분은 참고로 를 보고 하는 거니까 잠시 후에 하고 뒤에다가 가로를 닫아. 오케이? 이 녀석은 서술어야. 약간 누가 나가는 거지? 손님들이 나가는 건데 그 손님은 찾아온 손님이지. 그럼 가로는 이렇게 닫아야겠지. 감 잡혀? 손님들이 주어 빨리 부사어 나가다 서술어. 됐어? 이 녀석은 명사절이고 이 명사절은 문장 전체에서 를을 봤더니 뭘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는이 나오면 꼭 은는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도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격조서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네 가잖아. 그치? 가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녀석은 문장 전체의 주어고요. A를 목적어 서술어 기다리다.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거 확인되십니까? 오케이? 복합 구성 요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서술어 찾아주세요. 찍다 멋지다. 2개네. 오케이? 일단 꼬여있어. 자, 찍다에다 가로를 닫아봅시다. 찍다에다 뭐 붙여놨네요? 은을 붙여놨죠. 무슨 절? 관형절. 찍은에 가로를 닫읍시다. 누가 찍었어? 언니가 찍은 거야. 근데 목적어가 빠졌네. 이 녀석은 사진을 찍다. 목적어 생략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문장 전체에서 뭐로 쓰였어? 찍은 사진이니까 관형으로 쓰였어. 됐지? 그러면 정리하자. 사진 은이 나왔으면 선생님이 꼭 습관적으로 뭐 해달라고 했었지? 이 가로 바꾸라고 했었잖아. 사진이. 그러면 봐봐. 비상등 빡 들어올 거야. 그죠? 선생님 주어가 2번 나온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는 이상한 구조예요. 후행하는 주어는 선행 주어의 관계물 소유물입니다. 이 구도는 사진의 구조물을 말하는 거니까. 됐지? 그럼 이거 무슨 절이야? 서술절이지. 나와야지 이렇게. 구도가 주어, 정말, 부사어, 서술어, 멋지다. 그리고 이 녀석 문장 전체에서 뭘로 쓰였어? 서술절로 쓰여. 그러니까 여기도 서술이라는 표시 넣을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문장 전체에서 관형어 여기도 있었으니까 쓸게. 주어, 서술어. A한 B가 C한 거지. 되셨나? 이거 따라하고 있죠? 네. 세 번째 갑시다. 서술어. 곱다, 피다. 그치? 됐어? 곱다에다 뭐 붙였어? 개를 붙였네. 개를 붙였으니까 무슨 절? 부사절. 좋아. 가로 닫자. 그럼 뭐가 고운 거야? 빛깔이 곱다지. 그치? 빛깔이 주어, 곱다, 서술어. 이거 선생님 이거 빼먹었구나. 주어, 서술어. 그렇구나. 자, 그럼 이 녀석은 문장 전체에서 뭘로 쓰였어? 부사절이니까 부사어로 쓰였겠지. 됐어? 그럼 이 녀석은 진달래가 주어, A하게 부사어, 피었다, 서술어. 이건 한 번밖에 안 붙어 있는 거겠네? 됐어? 됐어? 오케이. 자, 지금 이 디귿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 감이 잡혔는가 모르겠어요. 감 잡히시니까 빡 하고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자, 선생님도 긴 말 안 합니다. 눈치채길 바랍니다. 자, 리을 가봅시다. 서술어 찾아줘. 서술어. 검은색이다. 끝났지? 그러면 이럴 때는 과연 홈문장이 맞는가 검색하기 전에, 홈문장이 결론 내리기 전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서술절 확인해 달라고 썼잖아. 앞이랑 비슷하죠? 네. 자, 책상 위에 책은 표지가 라고 돼 있어.
책 은에서 이 운이 책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술 맞고 이 표지는 책에 있는 표지지. 황자 피시죠. 그럼 이 녀석은 바로 이렇게 닫으면 되겠구나. 표지가 주어, 검은색에다 서술어. 그럼 이 녀석은 문장 전체에서 서술 절로 쓰여서 서술어가 돼. 그럼 이 녀석은 술이라고 써놓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책상, 문장 성분 뭐예요? 관영. 관형어죠. 위의 관형어예요. 관형어가 두 번 나오거나 부사가 두 번 나오면 좀 굉장히 이상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마지막 미음 넘어가자. 미음 서술어 숨기다 기부자이다. 이거 찾아볼 수 있어야 돼. 뭐뭐이다도 서술어니까, 그렇지? 그리고 밝혀지다. 자, 하나씩 뭐 앞에서부터 순서를 지우면 돼. 숨기다에다가 뭘 붙여놨어? 니은을 붙였지. 무슨 절? 관형절. 관형절이니까 바로 닫고요. 누가 숨긴 거야? 그가 이름을 숨기다지. 문장 많이? 자, 바로 닫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래서 이 녀석은 문장 전체에서 관형어로 쓰일 거야. 두 번째, 기부자이다 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네. 기부자이다가 뭘 붙였어요? 미음을 붙였죠. 임을 붙였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명사절. 됐습니까? 그럼 이 명사절은 뭐뭐이다. 그냥 이 녀석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아,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서 요거 주어로 빼고 수형태 주어 그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다. 그지? 지워줄게. 요 그가가 원래 그가 이름을 숨긴 것 같이 맞는데 이 그가가 공유되는 주어잖아. 그치? 그럴 때는 보통 바깥에 걸 살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지우고 주어 기부자이다 서술어가 이렇게 안기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주어 관형어 서술어 그가 A한 기부자이다. 됐죠? 그리고 이 녀석은 또 길게 잡아서 이가 붙어 있으니까 무슨 절? 이승 처리한다. 문장 성분은 주어가 될 거고 밝혀지다 서술어가 되는 거겠지. 힘들다. 다시 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쭈루룩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뭐 이제 틀릴 이유는 딱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선택지 한번 확인해 갑시다. 기억에서는 미음과 달리 명사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대요. 기억은 명사절은 요겁니다. 목적어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명사절은 어디 있었냐면 기부자임이야. 기부자임 옆에 뭐가 붙어 있어? 이가 붙어 있지? 그럼 이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지? 1번 아니네? 1번 만든 거네, 그렇지? 맞는 얘기. 두 번째, 기억에는 주어가, 니은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게 있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보이시죠? 세 번째, 니은과 리을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자, 니은에 서술어를 하는 안긴 문장 어디 갔어? 서술절. 그리고 리을에도 서술절.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풀었던 아까 선생님이 씩 웃고 넘어갔던 그거 요걸 주의해줘라는 얘기야. 이거는 가랑 이가 연달아 붙어있으면 왠지 서술절일 것 같거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밝혀냈잖아, 그지? 4번 디귿과 리을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 부사절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네요. 디귿 부사절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리을에는 부사절이 없잖아. 답이 4번이네. 되셨죠? 자, 마지막 5번 기억, 미음, 미음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요. 체언을 수식했으니까 당연히 관형절일 거야, 그치? 오케이? 하지만 또 조심하실 거는 이게 명사절도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 주시고. 자, 기억에 관형절이 있고요. 미음에도 관형절이 여기 있었고요. 미음에는 관형절이 있죠? 관형절인 거 확인했으니까 정답 5번도 맞는 얘기. 정답 4번 잡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랩을 했네. 이렇게 많은 문제들 이번 수능 오늘 세트에서 아마 높은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문장이 짜인 문제였으니까 뭐 연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됐네 연습 한번 해야지 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우리에게는 이제 핵심은 시간이니까 속도니까. 자, 유형연습 3번 마무리 짓고요. 자, 유형연습 4번은 근데 문제가 4개나 있는 데다가 중세국어도 좀 봐야 돼서 자, 연달아 하면 니들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살려드릴게요. 잠깐만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쪽에 넘버 4로 넘어가서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잠깐 시험할게요. 연습을 안 해도 밥이 안 들어가요. 그래,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밥이 안 들어가요. 뭐 이게 심적 요인도 있고 몸에서 안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추세면 80 찍겠는데? 그 정도는 얼마 안 찍은 거야. 네,
진짜로 대학 가면은 이게 무슨 대학이 무슨 마법도 아닌데 아프던 것들도 다 나아. 막 다 병도 완치되고 저 되게 정상인스러워지고 선생님이 그거 보면서 항상 놀라워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그 얘기 한번 해줬었지. 지금 선생님이 오늘까지 해서 총 5명 정도가 재수나 반수를 하겠다고 선생님 찾아갔고 선생님 불만 교재랑 그다음에 문법 토퍼 교재 좀 주시면 안 돼요. 사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가져가. 하면 너 그냥 좋지. 작년 선배. 작년 너 선생님이 교재 잘 만든다니까. 애들은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거지만 찾아온다고. 그래서 팔아달라길래 그냥 가서 가져가고 상담이나 좀 해가지고 가라고 했었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딱 너희들 얘기를 했어. 아 우리 고3 애들도 참 걱정이다. 야 니들이 재수를 하고 반수를 하면 걔들은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 불쌍해. 현재 대학교로 진학한 친구들도 만족할 만한 대학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신 거고, 그렇지?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서울대를 가고 누군가는 1등급을 맞고 그런 시기잖아, 그렇지? 우리는 다 봐서 알고 있지. 이겨냅시다. 우리가 승자가 되도록 용을 좀 써보자고요. 자, 아무튼간에 유형연습 4번 빨리 해치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뒤에 가사 작품도 길게 분석을 봐야 돼서 가사 작품을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2개 힘을 딱 주고 나머지 작품들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보자. 얘들아, 1번 문제는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한 녀석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거의 상식 문제라고 우리 보는 바로 1번 담화 영역 문제. 담화는 만약에 유형이 나오면 혼란스러운, 페이크, 보통 이런 식의 단어를 써먹을 만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을 거야, 그렇지?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이 문법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은 없었을 거야, 그렇지? 상식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알아둡시다. 자, 여기 있는 예문은 청유문이 함께하자, 그러니까 기억은 함께하기, 니은은 청자만 하기, 디귿은 협조의 요청. 근데 협조의 요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네가 움직여줘라는 뜻이니까 상대방에게 행동 요구라는 말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청유문이 즉 원래 기본적인 의도는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행동하는 걸 청유문이라고 해. 하지만 이것이 상황에 따라 청자만 혹은 화자만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라는 문제. 그럼 봐봐. 이런 문제는 선택지를 보면 1, 2, 3, 4, 5가 있을 때 되게 단순한 일인데 이것만으로도 많은 혼란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었을 거야. 바로 요 작업이에요. 이거 왠지 알겠어? 기억, 니은, 디귿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런 쉬운 문제를 하면서 그냥 추측 하고 가다가 혼자 뭔가 느낌이 쎄하게 오는 것들을 찍고 넘어가기 딱 좋은 문제라서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이런 거는 기억에 해당하는 것만 빡 보고 넘어가고 지우고 넘어가고 이번엔 니은만 생각하면서 니은 해당하는 거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길 바란다는 거야. 기억은 함께하기. 손주에게 지금 앞에 맥락 줬어. 함께 산을 올라가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 맞지? 두 번째, 니은 라인 2번과 3번을 볼게. 이쪽은 무슨 상황이야? 청자만, 즉 듣는 사람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거야. 야, 너도 이제 그만 놀고 숙제 좀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숙제하기를 요구하는 거 맞지? 이게 문제야? 3번, 면담하면서 학생에게 자네의 진로 계획을 좀 듣세라고 했어. 자, 듣는 사람은 누구야? 화자잖아.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청자만 하기를 요청하는 케이스는 맞다 아니다? 아니잖아. 됐습니까? 듣는 사람은 화자니까. 이런 식으로 답 3번 잡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3번이 확실히 들었으면 4, 5번을 안 볼 수 있는 땅땅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참고로 디귿에 있는 이 예문이 너무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예문이지? 좀 내립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내릴 테니 너 비켜봐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초기문이지만 이런 특수한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 학교 시험 생각나지 않아요? 어디 언제? 우리 학교 시험을 따르 학교에서? 시험? 시험 문제였어? 이런 거 오케이. 수능와서 미리 봤다면 좀 더 편했겠네요, 일법으로. 자, 보기 1번, 2번 문제 갑니다. 보기 1과 1의 기억과 니은을 몽땅 찾을 수 있는 예만을 보기 2번에서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중세국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능 특강에서 그 국어사 파트는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죠. 혹시 그 이번에도 우리 얘들아, 그나저나 갑자기 또 특강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 거 말고 현쌤 화작 특강 들을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도 안 들어도 되는 거야? 확실히? 화작에 아무 문제 없어? 선생님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죠? 3시간짜리 한 번 수업이에요.
한 번이면 돼. 그래서 듣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화작을 푸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알겠지? 빨리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테니까. 참고로 우리 국어과에서 수능에 가장 가까운 세대이기도 해. 북현쌤이 그렇잖아. 현실적으로. 참고로 가끔 선생님은 북현쌤이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 약간 깜짝깜짝 놀래요. 선생님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분은 수학 문제를 풀더라고. 가장 가까운 세대인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한 번씩 듣는 거 추천합니다. 쌤은 뭐 하세요? 선생님은 국어사 특강. 국어사만 3시간에 압축 정리해서 싹 끝내버릴 거야. 교재를 다 만들었는데 교재를 만들다가 또 욕심이 폭발해서 30페이지 이상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고민이에요. 뭘 뺄까? 문제를 좀 줄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욕심이 커서 이거 가르치는 김에 이것도 좀 알려주면 더 좋잖아. 뭐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어과 특강은 이번 방학 때는 꼭 3시간짜리 한 번이면 다 끝나는 수업들이 각각 훔쳐 있으니까 국제쌤은 근데 너희들 거는 아니야. 국제쌤은 너희들의 수능이라고 해서 고1하고 고2가 바뀌는 수능 유형 수능 유형 야 그거 너희들 안 내면 못 받았어?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나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 제발 써먹으라고. 선생님들이 그냥 특강 만들 때 에이씨 귀찮은데 하고 말지 뭐 대충 아무거나 옆에 주워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우리 국어과는 알잖아. 맞지? 선생님 벌써 교재도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드는 거니까 너희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게. 이번엔 지금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압축적으로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방학도 짧아 한 2주밖에 안 되나 그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길게 안 깔았어. 한 방에 딱 와서 듣고 끝내요. 수빈이 저작은 줄 알아서. 뭐라고 다시 한번? 수빈이가 저작은 줄 알아서 저저번주에 안 왔었구나. 그 안내문 이따 선생님 책에다 줄게.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들으실 분은 미리 신청을 하셔야 이게 뭐 선생님들도 교재를 준비하려면 복사 부수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 좀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화장은 듣는 걸 강추합니다. 개인적으로. 화장 문제 내는 사람 혹시 뭐 여전히 속도가 안 나온다. 오케이? 한 문제씩 자꾸 틀려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고 해결하기를 추천합니다. 알겠죠? 국어사 특강은 아마 영어나 수학 특강이랑 고3의 경우에 겹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 들으려고 하니 권하지 못하고. 하지만 국어사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근데 국어사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치? 3시간 투자해서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기른다면 선생님은 할 것 같은데? 3시간짜리 끝내주는 특강이니까요. 끝내버리는 특강이니까요.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중세국어. 자, 중세국어의 조사는 앞말의 소리의 특성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다? 이 형태 얘기하는 거다. 가장 대표적인 추격조사 2만 생각해봐도 동그라미 2, 짝대기 2, 제로격, 0격이 있어서 그렇지 3가지 바로 기억나실 거야. 그러면서 블라블라 하다가 예를 들어 애랑 의는 관형격 혹은 부사격으로 쓰여. 자 봐봐. 애나 의는 관형격으로도 쓰이지만 부사격으로도 쓰인대요. 자 그럼 봐봐. 이 애나 의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암기했었을 때 애, 의하고 씌어서 암기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강조했었지. 왜? 관형격 조사는 다른 녀석이랑 좀 다르게 모음 조합뿐만이 아니라 뭐도 형태론적인 요소도 차별 요소가 된다. 이 형태 요소가 된다. 유정명사과 무정명사를 가르는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두 개 쓰임이 달랐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지.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앞말의 끝에 오는 모음이 양성이면 애, 음성이면 이건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존칭이 아니라 평칭 유정칭 알고 있는 내용이지 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요일 거야. 애, 의가 부사격인 경우도 있나요? 지금 이따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기준을 딱 정확하게 잡고 가야지.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신체, 방위, 처소, 시간이야. 신체, 방위, 처소, 시간의 바로 무정체형이 와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는 적응형 문제네. 그치? 주격조사 문제 정도는 기계적으로 풀리는 레벨이어야 돼. 근데 부사격인 애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녀석은 아니거든.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빨리 적응해서 해당하는 유형을 찾는 싸움을 하면 되는 거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찾는 조건은 이거야. 첫 번째 이건 니은이었죠. 그리고 기억을 좀 본의 아니게 순서가 바뀌어버렸는데 기억의 경우에는 양성이라서 결국 이 형태 애가 와야 된다는 얘기지. 됐냐?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는지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국어 주고 당연하게도 현대어역 준다라고 했었죠. 오른쪽에 있는 현대어역을 통해서 중세국어를 판단하는 거야. 자, 매야. 현대어역으로 뭐라고 돼 있어? 밤의라고 돼 있지. 그럼 이 녀석은 밤이라는 명사에
의라고 하는 관용격 조사가 붙어있다는 거는 일단 눈치를 아니 미쳤나봐? 의가 아니잖아. 밤이잖아. 그렇지? 부사격 조사 애가 붙어있으면 확인할 수 있었어. 됐냐? 그러니까 참고로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요거이기 때문에 니은이 벌써 보이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빨리 보이잖아 이게. 됐어? 자, 밤에는 통째서 분석을 하면 밤 플러스 애일 거야. 됐냐? 오케이? 첫 번째 조건 기억 성립했고요. 두 번째 조건 부사격 성립했습니다. 맞죠? 됐냐? 그러면 A는 맞는 것 잡았어. 두 번째 남의라고 돼 있는데 오른쪽 봐봐. 남의 뜻이라고 돼 있는 거 바로 보여? 이거는 이미 니은에서 말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잖아. 됐어? 3번 천세 우휘. 자, 우휘라는 말이 있는데 현대어역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전애라고 돼 있어. 자, 이 녀석은 애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부사격으로 쓰이는 거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을 다시 형태에서 분석해내야 돼. 이 녀석은 뭐 플러스 뭐야? 우히읗 플러스 의죠? 참고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했더라? 히읗 종성체형이라고 합니다. 그쵸? 오케이. 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녀석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히읗이 존재할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휘가 될 거고, 이 녀석은 우 플러스 의라고 분석해야 돼. 됐나? 그럼 이 녀석은 의니까 우리가 찾는 조건이 아니니까 역시 기억에서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땡 되는 거죠. 되셨죠? 자, 네 번째 아달의 아들 의말 더 볼 것도 없지. 관형격이니까. 됐나? 자, 마지막 그러면 답은 2인가 보다. 이게 A였고요. 2로 가봅시다. 알페라고 돼 있습니다. 현대어력은 뭐라고 돼 있어? 대사 다자탑 앞에 다시요. 자, 우리가 찾는 대로 니은 부사격 조건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을 통째서 분석해볼까? RP는 뭐가 되는 거죠? RP 플러스 A가 되는 거 아니야? 있잖아, 찾을 수 있어야지. 얘들아, 중세국어 문제는 모음 조화와 이어적기가 기본 기술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 지금 한 15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 자, 뜯어내세요 다시. 그러면 이 녀석은 애가 나왔어. 우리가 찾는 조건 기억 맞지? 오케이. 그래서 2도 답이다. A랑 2가 정답이니까 답은 1번 가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죠? 뭐가 복잡하게 말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지문을 읽으면 어쩌라는 거지라는 느낌도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생에게 요구하는 중세국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정해져 있는 편이야. 전공국어 하는 거 아니잖아. 다 풀 수 있게 문제를 내신다고. 쫄지 마. 쫄 이유도 없어. 알겠지? 3번 가자.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기호부터 미음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15세기 중국어의 특징. 자, 3번 역시 중세국어입니다. 자, 아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첫 번째, 종성에서 시옷 발음이 실현되었어. 이거 뭐 말하는 거니? 팔종성법 말하는 거겠지? 팔종성은 뭐뭐가 있더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 옛니은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디귿이랑 시옷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왜냐? 디귿과 시옷이 서로 변별적인 받침 발음이었던 거고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는 디귿과 시옷은 서로 다른 발음이었다는 게 확인되는 사례지. 그죠? 두 번째, 이거 그냥 반치음, 우리 읽을 줄 알잖아. 반치음, 순경음, 비음, 옛니은 같은 음문을 표기했대. 이거 뭐 말하는 거니? 소실, 문자의 개념을 풀어서 써놓은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을 그냥 풀어서 써놓은 것 뿐이네. 세 번째, 이어적기가 일반적이다. 장난 소리고요. 네 번째, 초성이 오는 비읍과 디귿은 위 두 개가 모두 발음되는 거야. 참고로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그렇지. 어두자음문이라고 부르죠. 어두자음문이 존재했었다. 중세국어의 특징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주격조사의 형태가 좋아? 주격이 좋아? 주격조사 2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세 가지 이 형태를 지닐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나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또 표준적인 훈민정음 지문을 가지고 각각의 사례들이 어떤 예에 속하는지 확인해보는 거야. 먼저 그냥 답이 1번이잖아. 보이지? 3학 뒤에 시옷 받침이 있어. 그럼 이 시옷 받침은 디귿 받침의 맛이랑 똑같은 발음이었을까? 절대 아니지. 왜냐면 팔종성에 따르자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발음이라고 했었으니까 되게 당연하게 1번이야. 그리고 앞에서 신나게 시간 끈 거에 비해서 답은 너무 허무하게 쉽게 나왔죠. 2번, 뜨드를 발음할 때는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됐을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알지? 이 어두자음이라고 하는 녀석은 후일, 근대국어 시기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시옷계 합용병사만 남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현대국어에서 뭐가 되는 것이다? 된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된소리는 현대국어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거야. 지금 이거는 어두자음군 비읍 디귿은 중세국어 때는 둘 다 발음하는 뿌듯 이런 느낌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 현대국어는 이걸 발음하면 어떻게 돼? 뜻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달라졌지?
차이점은 출제 포인트다. 기억하자고. 그리고 3번 놈이에는 주격조사 2가 쓰였다. 놈 플러스 2니까 그럼 놈 플러스 2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얘들아 밑에 해석 보세요. 켜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잖아. 대응되는 구절에 밑줄 쳐놓고 이게 주격조사가 맞는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수비는 쉽게 이 녀석은 어떻게 분석되는 거야? 수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숫다에다가 플러스 2가 붙어있는 거야. 그치? 참고로 이때 이 순경원 비읍이 후대에 뭐가 되는 거야? 현대국어는 쉽게 쉬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쉬워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 쉬워가 되겠어? 비읍 불규칙이잖아. 이 순경원 비읍이 비읍 불규칙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의문이다. 뭐예요? 소실 문자의 사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마지막 따람인이라 뭐 볼 것도 없죠. 연철 표기 따람 플러스 인이라 라고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문제까지 봤고요. 4번 문제 이거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영역이죠. 명령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명령문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뭐뭐하지 말다. 즉 명령문의 부정의 경우에는, 그치? 명령문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어법이 말다를 사용한다. 그래서 말아, 알 형태가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자, 이거 다 칠게요. 이거 다 치고 1번, 기억을 보니 금지할 때는 말다 사용하는 거 맞고요. 됐죠? 두 번째, 니은부터 리를 봤더니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친밀도에 따라 적절한 명령어 의미를 사용한대. 열심히 공부해라. 조금만 먹어, 요. 2분 10시오. 해라는 명령어미 해라는 명령어미니까 알을 낮추는 거지. 조금만 먹어요는 비격식으로 높인 거지. 그리고 2분 10시오는 하십시오체니까 아주 높임의 격식체지. 등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니은 미음을 봤더니 하다가 붙은 동사는 직접 명령문에서는 해라, 간접 명령문에서는 하라가 되는 거야. 자 질문 하나 해보자. 직접 명령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고요? 명령의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경우야. 그럼 간접 명령은 무슨 뜻이지? 명령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때. 그치? 정부는 뭐뭐 하라. 그렇잖아. 해라가 아니라고요. 정부는 뭐 특별법을 제정해라. 아닙니다. 지정하라. 되셨죠? 자, 비율을 봤더니 예쁘다는 형용사야. 예뻐라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는구나. 조심하셔야 될 건 선생님 예뻐라 괜찮은데요? 뭐가 문제죠? 그거는 명령문이 아니잖아. 이 문장 전체가 명령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뻐라는 뭐에 대해 가능해? 감탄문에 대해 가능하지. 마지막 5번째 부모님 꼭 모시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는 직접 명령문이 아닌 간접 명령문? 아니죠. 이거 직접 명령문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말을 듣고 있는 명령의 대상이 내 눈앞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직접 명령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종결 표현 문제, 명령문 문제였고요.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와우, 엄청난 속도로 유형 연습을, 문법을 싹 다 끝내버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뒤쪽에 있는 문학 파트, 문학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학 챕터 첫 번째에 명어른부터 있잖아. 명어른부터 또 분석 작업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영상을 조금만 끊어갈까?